서구 문명의 시작, 그 장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오늘 저와 함께 넘겨보시죠. 정말 작은 도시 국가들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을 만든 이 믿기 힘든 약자의 승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신화와 역사가 막 뒤섞여 있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5,000년 전 크레타 섬에서부터 말이죠. 이 시기에 아주 성격이 다른 두 문명이 등장하는데요. 한쪽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으로 부를 쌓은 비교적 평화로웠던 미노스 문명, 그리고 다른 한쪽은 칼과 창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아주 호전적인 정복자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노스 문명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미궁, 라비린투스에 갇힌 괴물, 미노타우루스 전설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당시 아테네가 해마다 젊은이들을 이 괴물한테 제물로 바쳐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신화, 전설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유적을 보니까 이게 정말 상상 이상이었던 거죠. 무려 3,500년 전에 글쎄 수세식 화장실까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세련된 문명이었던 겁니다. 자, 평화로웠던 미노스 문명이 이랬다면 그 호전적인 미케네 문명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서양 문학 최고의 서사시, 바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영웅과 신들이 뒤엉켜 싸우고 또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아킬레우스의 그 유명한 분노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우리가 트로이 전쟁하면 딱 떠올리는 거 뭐죠? 바로 트로이 목마잖아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가 정작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길고 어두운 암흑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 땅의 폴리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도시 국가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중에서도 앞으로 그리스 전체의 운명을 놓고 다툴 두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인데요. 이 둘은 정말 하나 같은 게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죠. 한쪽은 개인은 없고 오직 국가만 있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군사 조직 스파르타. 다른 한쪽은 개인의 자유, 활발한 토론과 무역이 넘쳐났던 아테네. 이 둘의 충돌은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파르타를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고게. 이건 그냥 학교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들을 감정 없는 전쟁 기계로, 그야말로 인간 병기로 만들어내는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고게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딱 맞는 완벽한 부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개성 같은 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오직 복종하는 법과 고통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스파르타가 이렇게 밖으로 칼을 갈고 있을 때 아테네는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 노예 문제 때문이었죠. 빚 때문에 같은 시민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아테네를 구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론이죠. 솔론의 개혁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빚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빚 때문에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말도 안 되는 관행도 금지시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태생,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가진 재산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줬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투고 또 민주주의니 뭐니 새로운 실험에 빠져있는 동안에 동쪽에서는 그 모든 걸 한 입에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키루스 대왕과 캄비세스, 이 두 명의 왕이 불과 한 세대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버립니다.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요.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유럽 바로 앞까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부르던 거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죠. 굴욕 터질 게 터졌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때 아테네가 우리 동족이네? 하면서 군함을 보내서 반란을 도운 겁니다. 이건 뭐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페르시아는 이걸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거대한 해전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딱 봐도 상황은 절망적이죠. 페르시아 함대가 거의 800척, 그리스 연합함대는 다 합쳐봐야 370척. 숫자로만 보면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명장 테미스토클레스에게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페르시아의 가장 큰 무기가 숫자라고? 좋아. 그럼 그 숫자를 가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자. 그의 계획은 바로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를 저 좁디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좁은 곳에 억지로 구겨 들어온 페르시아 함대는 뭐랄까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의 차들처럼 서로 뒤엉켜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작고 날렵한 그리스 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그 거대한 함대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언덕 위 옥저에서 무력하게 지켜보던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자신의 무적 함대가 속수무책으로 박살나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군의 남자는 모두 여자가 되었고 여자는 남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 단순히 배의 몇 척이 이긴 그런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이 거대한 제국의 물리적인 힘을 이겨낸 사건이었던 거죠. 만약 이때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패배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